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2019년 6월 21일, 역시 불금저녁. 항상 제 멘트가요, 불금저녁에 함께하는 유빈의 트렌드 방송. 이게 하나의 멘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좀 꽤 많이 늦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은 늦었는데, 방송은 거의 항상 이 시간대에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이 9시 35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그 챗봇으로 잡았어요. 챗봇 중에 이제 그 문자를 사용하는 챗봇에 좀 한정되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챗봇은 문자를 쓰거나 음성을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음성을 쓰는 챗봇이 보통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외하는 음성 인터랙션이 아닌 문자로 타이핑해서 채팅을 나눌 수 있는 영역에 제한시켜서 좀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좀 그 문자 챗봇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혹시 아니면 최근에 뭐 기억에 남는 인터넷 신문 기사도 좋고요. 그런 떠오르던 내용들 가볍게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떠오르세요? 저는 먼저 비대면 서비스로 실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제가 문자로 원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는 맞춤형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가 바로 그 문자 챗봇의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사실 그 지금 오늘 말씀 나눈 챗봇은 약간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뭐 인공지능 문자 챗봇인데요.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 아니었지만 그 심심이라는 챗봇이 있었어요. 예, 스마트폰에 심심할 때 하는. 그래서 심심이라는 챗봇이 저는 딱 머릿속에 크게 떠오릅니다. 최근에는 개인 비서, 네. 개인의 어떤 일정이나 저는 구글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구글에서 제가 일정이나 제가 할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문자로 인식을 하면 그 날짜가 되면 저한테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챗봇을 통해서 문자 서비스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챗봇 그러면 요즘에는 콜센터가 제일 많이 생각나긴 해요. 콜센터에서 그런 작업들 준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 그럼 예전에 콘서트 하면 되게 전화 통화로 그죠. 했던 것들을 문자로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그 실제로 콜센터들이 통계를 내보면 아주 그 무슨 심도 있는 상담보다 그 콜센터 쪽에 사는 비즈니스에 가장 그 되게 단순 반복 질문이 되게 많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뭘 해야 되냐, 뭐 누구는 몇 번이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게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50% 이상이 그 단순 반복되는, 그러니까 상담원들이 깊이 있는 지식을 갖지 않아도 단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콜센터들에서 그거를 1차 상담을 그렇게 맡기고 그 다음에 좀 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은 2차로 상담원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하는 게 뭐 비용이든 뭐든 좋겠다 싶어서 많이 검토를 하는 걸로. 네, 콜센터 쪽. 네. 콜센터를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어이어답하고 기계 좋아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 웹이나 메신저로 해서 키워드만 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쫙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편하게 그 문자 챗봇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음성을 할 때는 내용들을 다 듣는 게, 그러니까 특히나 나랑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는데 다 듣는 게 문제되는데, 문자는 사실 많은 양을 쫙 뿌려줘도 내가 시사 선택해서 그 정보를 보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생각해 보니까.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부분에서 네. 실제 급한데 이게 말로 할 수 없고 그냥 문자로 물어봤을 때 최근에는 챗봇이 직접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민원 서비스, 민원, 네. 네. 콜센터, 이제 민원 네. 영역들도 근데 있고. 방금 말씀하시니까 연상된 제가 경험한 서비스, 예를 들면 그 서울시에서 다산 콜센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문자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120으로 전화했을 때 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대기해야 되고. 네. 그래서 급해가지고 그때 그 주차장 물어보느라고 했는데 문자를 하면 어쨌든 답은 주지만 이렇게 실시간성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민원행정에서 그런 네. 식의 그렇게
내가 물어보고 답이 빤히 정해져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단순 반복적인 것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상담원 수가 많지 않거나 퇴근 이후에도 많은 고객들이 질문 던졌을 때 대응해 줄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겠네요. 네. 그리고 또 뭐 국책 과제 같은 거 이제 처음에 그 공고가 났을 때 그 상담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늘 반복적인 일이지만 그쵸. 네. 반복하는 과제 거. 그걸 보고 처음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네. 어디에 그게 자료가 있고 뭐 이런 질문들을 저 유사 질문 여러 사람이 하는 음. 거. 유사 질문이고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사실 그 답은 그 사이트 안에 다 있는데 이 사람은 잘 몰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근데 그거를 정말 단순하지만 이런 보스로 해결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네. 그런 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앱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학 공부하겠다고 인공지능 이제 그 어학 시스템을 이제 찾았어요. 그때 그 에코라는 이 앱이 제가 텍스트 기반의 얘는 음성 기반이 아니고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거기에 따라서 얘가 챗봇이 이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너 이제 뭐 다른 뭐 어학 뭐 회화를 할래 아니면 퀴즈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자 챗봇이 교육이나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약간 뭐죠? 그 말로 하는 영어도 해요. 지금 영작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자에서는 영작 능력을 하는 어학 능력 향상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은 대부분이 맞춤형으로 좀 실시간으로 예. 좀 더 세분화된 고객 서비스로 바뀌고 있지 않나 문자 챗봇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세분화된 서비스를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이 문자 챗봇이 필요하신 분들이 누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필요한 사람이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결국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필요한 상황이냐일 수 있는데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럴 경우는 약간의 그 융합적으로 문자와 음성의 서비스가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필요한 사람 관점에서 언급 주셨으니까 문자 챗봇이 필요한 사람은 그게 뭐 직업일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 오늘 처음 와서 네. 저는 이제 뭐 주로 들으려고 왔는데 예. 사실 요즘 뭐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게 그 로타리 활동에 관련된 거예요. 뭐잘 알려지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로타리는 되게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예.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 사실 문자 챗봇이든 음성 챗봇이든 이게 편리성 때문에 저는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 어르신들 관점에서 보면은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신뢰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효율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리한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신뢰 개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문자 챗봇이 일단은 음성 챗봇보다는 더 일단 눈에 보이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어느 것이 더 가중치를 줄 거냐 하는 거는 그때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입력은 좀 음성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음성 명령을 해서 그 피드백이죠. 정보에 대한 표출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 그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시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그렇게 중에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할 수 할까요? 그 음성 입력과 그런 시각적인 표출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일반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상황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이제 직장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직장인들은 그래도 뭐 기본적인 문자 타이핑을 뭐 잘 하시겠지만 사실 회사 내에서 개인적인 사항들을 뭐 음성 명령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회사라든지 또는 공공장소라든지 즉 어떤 내 사적인 내용으로 뭔가를 명령을 내리고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음성 명령어보다는 즉 음성 챗봇보다는 문자 챗봇이 적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업무 처리나 업무 협업이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큐레이션 역할을 챗봇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교육도 해줄 수 있고요. 예. 막 그런 성향이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전화 통화를 아예 잘 안 하시잖아요. 일단 전화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써요. 그 이유는 문자는 감정 표현을 좀 애매하게 크크크 이모티콘을 볼 수도 있고 약간 시간 텀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자기 생각할 시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음성으로 보통 전화 통하면 바로바로 답을 줘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되게 음성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문화가 계속 유지되면 문자 기반 채팅이 훨씬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특성에 기반해서 문자 챗봇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자 챗봇이 가지는 뭐 특징, 아마 제가 말씀 나누는 것 중에 몇몇 특징들은 언급이 됐었는데, 문자 챗봇은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네. 일단 문자 챗봇은 문자를 쓰겠죠. 네, 그 다음 언급해 주세요. 문자 말고 또 이제. 아니 아까 그 직장에서 많이 쓴다고 하시니 네. 직장에서는 음성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문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문자로서 하면서 기밀성을 가지고 기밀성 그렇죠. 네. 처리를 할 수 있게 프라이버시, 하는,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는 그때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내 바쁜 일 틈틈이 할 수 있어요. 이제 기록이 좀 쌓여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즉각 확인을 한다거나 즉각 피드백을 하지 않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음성 챗봇에 비해서. 예. 또 뭐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품질을 좀 이렇게 좋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면에서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가 이렇게 세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좋아지는, 향상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다양한 서비스 면에서. 그런 게 하나의 또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고객 맞춤형 상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자 챗봇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커머스 연계 부분들. 예. 근데 요렇게 되게 저는 이게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런 특성도 있는 거고, 오히려 되게 단순화시켜서 그냥 피드백상의 그 여러 가지를 단순화시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공지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맞춤이나 그 상황의 맞춤도 가능하지만, 이게 오히려 그런 상황적인 것들로 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는, 그리고 내용 어쨌든 그 매뉴얼적으로 뭔가가 정해져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 맞춤형에 맞추는 과정을 겪어가는 것보다 그 매뉴얼적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출 때 문자적으로 그 피드백을 선택하게 하는 선택형으로, 텍스트 입력 방식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할 때 오히려 능률이 더 오를 수 있는 서비스에도 딱 반대의 성향이지만 아까 맞춤형하고 그렇게도 갖고 있는 거라서 다른 서비스보다 두 가지 특징을, 상반된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다. 선택형으로 될 수도 있고, 네. 문자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생각하기 복잡하잖아요.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생각하기 복잡하니 예시를 들어서 1번은 뭐 2번은 뭐 이래버리면 네. 알았어 나 2번 뭐 네. 이렇게 네. 다 빨리 네. 처리할 수 네. 있게. 하여튼 음성 챗봇 대비 문자 챗봇이 가진 특징으로 좀 말씀드리면 음성 챗봇은 일단 뭐랄까 ARS 같은 경우인데 뭐 약간 사례들을 막 들려주면 그걸 다 들어야 되잖아요. 한참 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음성 챗봇은 많은 기능이 그런 거 없이 평상시처럼 궁금한 거 바로 말씀하세요 해서 처리를 해주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다 듣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문자 같은 경우는 피드백 자체가 이제 다 시각적인 거 보여주기 때문에 내용이 많더라도 바로 눈으로 판단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전체 그 흐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 단 저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렌트카를 쏘카인가요? 쏘카를 예전에 빌린 적이 있었는데 쏘카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전화를 걸려고 했더니 전화 번호가 없어요. 그냥 상담원과 문자 대화를 하래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문자 타이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전화하면 내가 뭐라 말을 할 텐데 마음이 급하니까 오타도 나오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는 문자가 좀 잘 타이핑이 안 됐던 그게 좀 당황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급한 경우는 음성으로도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문자 대화창에 남긴 거 보고 전화를 주더라고 상담원이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그 초기에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문자를 쓰면 실시간으로 해서 번역이 돼서 하나의 그게 서비스로 이렇게 당황했을 때는 그런 게 하나의 또 서비스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해외에서 네. 문제 생겼을 때 네, 실시간으로 챗봇이 번역을 해주고. 한국말로 내가 치면 네. 번역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럼 해외 나가서도 걱정은 좀 없겠네요. 걱정이 안 해도 되는데. 네. 어떤 그런 측면에서 문자 챗봇이 가지는 좀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번역을 좀 더 잘해주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특징들을 기반으로 문자 챗봇이 가지는 사용자한테 주는 가치 중에 하나는 아까 뭐 해외 번역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좀 그 벽을 줄여줄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가치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시간과 비용의 절감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동안에 네. 대한 예. 그 프로세스들을 원하는 목적에 딱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공지능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내가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게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그쵸. 챗봇이 뭐 다 찾아주니까 예. 훨씬 시간 절감. ARS를 하면 그 ARS가 한참 얘기해주는 걸 다 듣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그 네, 네, 중간 네, 과정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예. 일단 또 한 가지 음성 챗봇 대비 문자 챗봇이 가진 가치는 기록이 남잖아요. 음성 챗봇은 기록이 사라져요. 다 음성 소리로서 순간 다 사라지는데 문자 챗봇은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각종 숫자라든지 또는 위치 정보 등등 그런 것들을 내가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다시 보면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문자 챗봇이 주는 가치이고 또 그거를 복사해서 전달도 가능한 거거든요. 음성 챗봇은 음성으로 뭐 정보가 왔는데 음성을 녹음을 해놓으면 전달은 가능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음성을 잘라가지고 전달을 해야 될지 그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자 챗봇은 그 정보 찾아진 정보에 대한 재활용 측면에서 더 유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를 좀 더 음성 대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기록도 있겠지만 연령이나 또는 사용자 취향이나 라이프 네. 스타일에 맞춰서 네. 상품을 네. 추천을 해주는 데에서도 맞춤형 서비스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추천. 네. 네, 그러면 뭐 그런 방금 이제 추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활용이죠. 커머스 영역인데 이제 활용 쪽 분야에서
어떤 제가 지금까지 말씀 나누지 않았던 영역에서 이 문자 챗봇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영역들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인 IoT 기반으로 홈챗, 다양한 디바이스에 센서가 있어서 뭐 어떤 것이든 실시간으로 어떤 내가 문자를 해서 문자로 집의 온도 높여줘, 뭐 몇 도, 그러면 자동으로 IoT가 집을 딱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혼자 들어가는데 1인 그렇다면 1인 가구를 위한 또 다른 IoT 기반의 홈챗으로 들어갈 때 불 좀 켜줘. 그럼 문자로 미리 말로 안 하고 해놔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산업용으로 쓸 때 예를 들면 그 플랜트들 있잖아요. 네. 플랜트들이나 제가 이게 본 서비스인데 플랜트나 어떤 그 뭐 제품 생산이든 뭐 업무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주기적으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온도, 압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러 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IoT 센서나 이런 걸로 데이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기는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문자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챗봇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계치가 넘었다.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네. 구현된 걸 제가 지금 보니 그렇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문자 챗봇이 업무에 그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상태를 알고 조치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내가 뭐를 더 찾아봐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개는 이제 생각을 1순위로 들어오지 않겠죠. 이렇게 남한테 하기 싫어하는 얘기가 꽤 있잖아요. 주제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 얘기 같은 거. 그다음에 범죄자 신문 하고 그런 거 이렇게 대면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범죄자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난 거고 아까부터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돈 얘기하고 기금 모을 때 굉장히 저는 유용할 것 같아요. 이 문자 챗봇으로 네. 왜냐하면은 자동 알아서 내라고 그러면은 잘 안 내요 사람들이. 네. 자동이체를 해도 잘 안 내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 동양적인 문화가 이렇게 체면이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언제까지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돈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게. 게다가 또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동양적으로 굉장히 그 연장자이거나 뭐 지위가 높거나 뭐 이런 경우에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돈 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좀 얘기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 문자 챗봇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효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결국 문자 챗봇의 활용 형태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그 사용 시는 내가 챗봇과의 대화하는 쪽이 많이 포커스했는데 이건 오히려 챗봇이 내가 챗봇한테 명령을 준 거예요. 뭐 기금을 뭐 얼마까지 뭐 달라는 명령을 주면 이 챗봇이 그 지인들한테 문자 메시지 스스로 보내서 혹시 지인이 또 물어보면 스스로 답변을 하면서 뭐 왜냐면 지인이 뭐 언제까지 보내줘야 돼 그러면 이 챗봇이 언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든지 답변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음성으로 네. 언제까지 내셔야 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역할도 문자 챗봇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챗봇이 대신해주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이게 있는 것 어려운 얘기. 같아요. 예, 그죠. 말 꺼내기 어려운 것들. 예. 예. 범죄자 신문 같은 것도 그냥 언뜻 생각난 건데 네. 굉장히 획일화돼 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흉악범하고 대면해서 신문하기도 쉽지 않은데 뭐 그것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보편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누군가 상대방과 음성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직접 음성 커뮤니케이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글쎄. 나는 문자 챗봇에 문자로 내가 원하는 사항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 문자 챗봇이 음성 합성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순서대로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상대방이 말하는 음성 인식을 통해서 나한테 다시 문자로 그걸 요약해서 또 알려준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중간 그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매개체 역할로서의 문자 챗봇도 있을 것 같네요. 활용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UX나 UI 쪽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 서비스. 그래서 현재 나온 공공 서비스 챗봇으로는 법률 상담이나 뭐 세금 납부, 부동산 정보, 뭐 또는 구인 구직.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실제로 말하기 힘든 부분을 챗봇이 대신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챗봇이 하나의 아바타 역할로서 아바타, 네네네. 하나의 또 비즈니스나 또는 하나의 어떤 민원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챗봇 형식,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챗봇에 그냥 타이핑하는 게 좀 밋밋해서 그 상단에 아바타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이제 감성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아바타라는 거 연동이 되면 그 상대 쪽에는 이제 음성으로 나가는 영역이 있는데 아바타 화면만 띄워놓고 음성으로 표출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 저는 같고. 이거 당장 만들어야겠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감성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은 음성보다도 감성으로 한번 걸러가지고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범죄나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럴 경우는 신중하게 그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성을 내 마음을 담아서 써놓고 그럴 때는 음성 챗봇보다는 문자 챗봇이 훨씬 훨씬 더 더, 유용하기 네, 때문에 효과적일 것 같아요. 특히 이모티콘 많이 쓰잖아요. 글자로 표현하기 애매한 거 다 이모티콘 표정으로 이렇게 해서 다 감성 전달을 하는 것들. 그 음성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영역들은 문자 챗봇, 문자 챗봇에는 이모티콘까지 포함시켜서 아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또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도 많이 이제 챗봇 문자가 예를 들어서 광고 쪽은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미디어, 또 방송 안내 이런 것들 공연. 제가 이제 어떤 공연을 보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면 그 중에서 이제 추천해서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보내준다든지. 근데 제가 이렇게 찍은 것 중에 보내주면 어떤 쿠폰식으로 그 선택해준 걸 선택하면 뭐 이렇게 할인을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서비스까지 같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잊지는 않고. 네. 사실 이제 문자 챗봇 중시 좀 더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많은 부분들은 뭐 검색을 많이 보잖아요. 검색이라는 게 인터넷 웹페이지를 그냥 보기도 하고요. 또는 그 페이북에 있는 뭐 정보를 보기도 하고 다 눈으로 보이는 텍스트 정보나 이미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뭔가를 찾고 싶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복사해서 챗봇, 문자 챗봇을 다 넣어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챗봇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SNS를 사용을 하고 그런 씬을 본다라면 어쩌면 음성이라는 인터페이스보다 이 문자나 이미지 기반의 그런 그 챗봇이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수록 인터페이스는 아주 단순화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 예. 아주 쉽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해서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뭐 이 문자 챗봇이 활용될 수 있는 형태 또 어떤 게 대화형 커머스. 예. 그래서 뭐 오토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서비스나 그러면은 뭐 쇼핑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비행기 예약할 때 요즘은 거의가 문자로 해서 예약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또는 숙소를 예약한다든지 또 레스토랑 예약한다든지 이런 거 주문할 때 예. 택시 호출할 때도 요즘은 거의 그 텍스트 문자 챗봇으로 하지 않나요? 택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 택시는 문자가 아니라 그냥 현재 팁이요. 지도 위치 딱 찍은 다음에 호출하고 버튼을 쫙 누르는. 택시 같은 경우도 호출할 때 보면은 SK도 보니까 문자를 티- 입력하는 티- 게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그 도착합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예. 이게 그 전화번호가 직접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상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기사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 정보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전을 하니까 네. 그걸 치고 있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터치를 해서 고객한테 뭐 10분 남았습니다. 내지는 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내지는 문 앞에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선택하게 하는 그런 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운전을 사실 이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운전 중에 타이핑 힘들어서 정해진 문구가 가는 건데 좀 달리 문자 챗봇이 어떤 데이터를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바깥 온도가 뭐 영하 1도가 딱 감지가 되면 영하 1도라는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날씨가 무척 춥고 얼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조심하세요라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네, 사전용에서 네, 네. 그 피드백을 예. 그 현재 상태를 피드백을 주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주는 거랑 비슷한 예. 그래서 문자를 사용자가 받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환해서 보여주고 또 그걸 액션 사실 이제 회사에서 업무에서도 이메일 보낼 때 막 이렇게 글이 엄청 많으면 내가 그 중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문자를 보낼 때 명확하게 할 일들을 뭐 딱 구분지어서 딱 보내주면 그걸 이제 나중에 보면서 그 액션으로 취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주우면서 나중에 내가 할 일을 체크할 수도 있고 그런 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쪽에서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할 때도 문자로 해서 하면 네. 언제 예약됐고 네. 뭐 만약 취소할 경우는 뭐 문자로 해서 챗봇으로 그러니까 뭐 가능하고 병원에 뭐 예약이라든지 뭐 결과들 해주는 거, 뭐 식당, 카페, 뭐 주문 또는 뭐 민원 그 공공 서비스 관련돼서 각종 민원 상담이라든지 뭐 고지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의 상황 설명 같은 걸 받아서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것인지 하는 그런 상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방송 분야에도 이 채팅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인구직이나 이런 경우도 네, 민원 예, 서비스, 예, 공공 예, 서비스로 예. 내가 필요한 정보 넣으면 네. 매칭을 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방법론 쪽인데요. 일단 이렇게 문자 챗봇 하는 것들이 각 영역에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원 채팅봇 또는 식당 뭐 주문 채팅봇 많이 있는데 그런 채팅봇이 여러 개 있고 나는 근데 그 채팅봇을 직접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대표적으로 쓰는 하나 채팅봇에 나 배고파라는 명령을 주면 내 채팅봇이 식당 채팅봇하고 막 채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문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여러 개의 채팅봇들이 서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 이미 뚫려 있는 문자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런 것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구글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 이렇게 대화를 막 하잖아요. 그럼 대화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남역에서 우리 이제 약속을 해야 돼. 식당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당이 좋을지를 지금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저녁 뭐 이번 토요일 날 만나자 그러면 이제 검색 엔진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뭐 맛집 검색해서 예약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채팅창 자체에서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를 해가지고 채팅봇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의 맛집을 바로 그 자리에 추천해주고 예약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채팅봇이 갈 수 있는 특징인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음성 합성 기능이 이제 플러스 되면 구글이 이제 듀플렉스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즉 식당에 전화하면 상대방은 이제 사람이 받겠죠. 그럼 사람과 막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 식당을 예약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문자로 내일 저녁에 예약을 해줘라는 명령을 내리면, 물론 음성으로 명령 낼 수 있지만 명령을 내리면 이 챗봇이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 오프라인 실세계를 연동을 시켜주는 것들도 가능해주는.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실 문자 채팅봇이지만 문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입력적으로 문자가 제일 많지만 출력적이죠. 피드백이나 연동되는 쪽은 문자도 있고 음성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여러 말씀 나누는데 우리 말씀을 나누지 않는 내용이 있나요? 한 가지 있네요. 그 문자 챗봇하고 음성 챗봇하고 구분을 해서 한번 마지막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챗봇은 어쩔 때 쓰는 게 유리하고 음성 챗봇은 어쩔 때 쓰는 게 더 유리할까요? 네. 뭐 제가 정리할까요? 일단 문자 챗봇은 프라이버시에 용이하니까 아까 제가 직장인 회사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문자로 쓰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집안처럼 나 혼자의 공간 또는 운전할 때 방해될 때는 음성으로 채팅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분들처럼 뭔가 타이핑이라는 게 눈이 잘 안 보여 타이핑 못 하시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입력은 음성으로 하고 출력은 좀 직관적으로 크게 또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또 기억도 잘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계속 화면에 띄워놓아서 차근차근 볼 수 있게끔 큼직큼직하게 해주는 그래서 시각적으로 또는 문자나 도형으로 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UX적인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챗봇이 막 이렇게 여러 식당 예약도 해준다 그러는데 막상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능들은 여기저기 이제 발표도 되고 하는데 막상 체감적으로 막상 이거 인공지능 챗봇 자체를 재미로 하는 거 말고요. 쓰는 걸 못 느끼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기대치보다 아직 기술이나 다른 인프라가 기대치만큼 안 왔으니까 그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재방문 경험을 네. 만들어낼 그 설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나와요. 네, 재방문. 그리고 최근에는 챗봇 자체도 문자를 하더라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친화적인 느낌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전에는 딱딱하고 이게 로봇이야? 사람이야?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문맥도 잘 맞지가 않고 이런 거기에서 오는 또 신뢰성도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게 사람과 같은 내가 마치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경험도 이렇게 체감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써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같이 예약을 한다거나 막 그런 챗봇으로는 막 해봤고 그냥 심심이처럼 이렇게 재미로만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인건비를 줄이면서 24시간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좀 불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 준비해 가면서 서비스를 좀 발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 주 52시간 근무인가요? 50. 일주일 내내 7일 하면 52시간. 52시간이고 뭐 5일 근무하면 40시간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시간 제약 때문에 밤새 근무를 시키고 싶어도 법적으로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서 고객들을 끌어모아야만 내 돈을 벌려면 뭔가 그런 AS나 상담 서비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비용으로 사람도 못 구한 상황에서는 이런 그 음성 챗봇 내지는 문자 챗봇 부분 저는 아마 시스템 비용도 차이가 있긴 해요. 구축하는데 음성 챗봇이 좀 비싸고 문자 챗봇 좀 싸지 않을까. 그래서 문자 챗봇으로 이제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할 일이 조금 더 적으니까. 왜냐면 음성 인식 엔진 비용도 꽤 들 거기 때문에 문자 챗봇은 그 비용은 안 들거든요. 그 텍스트에 대한 자연어 이해 엔진만
비용 그 부담돼. 음성 그거를 그 분류하는 거를 제가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에서 뭐 하는 거는데 그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 음성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우선 단순히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수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수천 가지 더 가면 수만 가지까지 이렇게 그 인식 그 기능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투자되는 비용은 훨씬 많겠죠. 일단 그 음성은 그 소리의 주변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잡음이 많고 그러면 그걸 다 필터링 해주는 기술도 필요하고 깨끗한 음성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발음 자체가 사투리 억양일 수도 있고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음성은 이제 데이터가 쌓일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인식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성능 높이려면 사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사용자가 없는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성능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구글 같이 사용자 많은 쪽에서는 초기에는 좀 성능이 떨어지도록 나중에는 엄청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고 학습을 시켜나가고 하는 것들 그게 다 이제 비용이죠. 어떻게 보면 예. 비용이다 보니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이용하는 사람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내야 되는 비용도 좀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문자 타이핑을 통해서 문자 챗봇을 통해서 결국 그 아웃풋이 문자로도 네. 문자로 보여지고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여지고 또는 웹페이지에 표시가 되고 또는 IoT에 제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앱 중에서 인공지능 그 어학 아이코라는 애랑 이야기할 때 봤던 제가 체험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는 이제 문자 챗봇과 다른 챗봇끼리 서로 문자 교환도 하고 데이터도 교환을 해서 또 다른 또 앱을 구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블록체인도 만들어질 수 있고. 결국은 협업하고 통합성, 그 다음에 플랫폼이 이렇게 또 다른 문자 챗봇 플랫폼이 생기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메신저 플랫폼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챗봇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청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SK CNC가 그걸 갖다 알고리즘 이용해가지고 그 국내 한 사회적 기업 업체가 그 이제 직원들은 저거 뭐랄까 이런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그래가 그걸 갖다 번역을 지금 계속 해가지고 글자 못 들기는 있잖아요. 얘는 번역을 계속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가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에 적용을 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 마지막 멘트에 이제 문자 챗봇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사실 인공지능 요즘 트렌드이기도 해요. 인공지능이 하나만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간의 협업이 큰 하드 키워드이고 어쩌면 향후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야 될 인공지능에 대한 하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